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재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사업하는 게 좀 게임처럼 느껴졌던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좀 재밌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유사하게 같은 철학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핵심 인재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병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닥터의 대표 오종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픈닥터는 동네 병원 의사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개원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이 병원을 개원할 때 어떤 동네를 갈지, 어떤 부동산을 연결할지, 그 뒤에 어떤 단계별로 밟아 나갈지에 대해서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갖고 계시다가 나와서 오피엔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컨설팅 펌을 들어가게 된 계기도 컨설팅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8년 정도 컨설팅 업을 하다 보니까 BC에 남아서 파트너를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BCG라고 하는 곳은 제가 처음에 그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팀은 총 7명이 있는데 전부 다 창업했습니다. 그 정도로 창업이 워낙 많고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은 창업 자체가 되게 두렵고 어렵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주변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었어 갖고 좀 편하게 창업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맥켄지 BCG라고 하는 곳이 CEO 사관스쿨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결국은 CEO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데일리로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8년 동안 트레이닝 받은 게 나름 CEO로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나갔을 때 내가 적어도 창업가로서 CEO로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신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이 또한 좀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문제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자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면 그 고객들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훌륭한 창업가 선배들 중에서 굉장히 비전이한 창업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처럼 뭔가 큰 비전과 큰 뜻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크고 성공 가능성 있는 시장에서 바꿔낼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좀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창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있으셨다면 혹시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문제는 풀면 되는데 항상 이 사람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을 할 때 BCG 그리고 서울대상업공학과 후배인 종우님을 모시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BCG에서 팀장이었고 종우님은 팀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였다가 이거를 공동 창업자라고 하는 1대1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하면은 너무 평이한 답이지만 서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말 일요일 낮 11시에 저희 사무실, 너무 조그만 사무실이었죠. 그 안에서 술 한잔하고 서로 손잡고 우리의 어떤 역할과 관계를 좀 세팅을 하자라고 할 정도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의 매일 가까운 대화들을 통해서 좀 한두 달 동안 풀어나갔던 게 저한테 좀 난이도가 가장 있었고 좀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이 둘 다 전략이라는 거에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개발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전략을 세운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실행을 못하네. 저는 이 IT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자를 굉장히 좀 시급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방향과 저희의 이런 그 성장 스토리가 뛰어난 개발자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공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을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1년 차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분들을 데리고 프로덕트를 한 땀 한 땀 만들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소요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 개발팀들은 굉장히 뭐 카카오 출신이 됐든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게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라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좀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컨설팅 펌에 있을 때 대표님이 생각했던 그 회사 조직 운영과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서 조직이라는 것을 운영했을 때 느껴지는 혹시 차이점도 있으셨나요? 굉장히 좀 큰 차이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재 숫자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맥킨지 비스 같은 경우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되게 수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어디에 갖다 박아놔도 자기 역할 다 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거고 성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성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뭐 상위 0.1% 1%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오더라도 성장할 수 있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점점 더 깨닫고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고민했던 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고민들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OPN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쨌든 제가 초기에 세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랑 유사하게 같은 철학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핵심 인재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던지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오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일 원칙일 것 같고요. 저희의 DNA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뭐 오너십이 됐든지 어떤 고객에 대한 집착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핵심 인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또 DNA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치 체계를 이렇게 설정하게 된 계기와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게 좀 게임처럼 느껴졌던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좀 재밌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초반 조직 때까지는 저랑 공동 창업자가 대부분 문제를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팀원들이 그걸 실행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졌는데 10명 초반부터 25명까지 올라오기가 한 6개월이 안 걸렸거든요. 그런 이 성장의 시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이었었고요. 이 두 번째는 저희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야겠다. 정리하면 계기 자체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제가 이 회사의 모든 문제들을 풀기가 좀 어려워졌다. 두 번째는 그러면 스스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세팅을 해야겠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좀 핵심 가치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뭐 인터뷰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 그 가치라는 걸 잡기 위해서 저는 3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스스로가 어떤 CEO인지 어떤 인재상이 내 인재상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좀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독서를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경영 서적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강조하는 경영 서적들, 아마존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섭렵해 나가면서 어떤 원칙들이 세상에 존재할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결합하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왔던 조직은 아마존이긴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존에 있는 중간 관리자에서 임원급까지의 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5차례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에 계신 분, 뭐 도쿄에 계신 분, 파리에 계신 분, 여러 국가에서 아마존의 철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들의 써있는 원칙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고 실제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지금 저희의 4가지 DNA가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OPN은 어떤 팀인가요? 저는 한마디로 그냥 문제 해결을 잘하는 팀이다 라고 그냥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정의를 굉장히 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 수 있게끔 구조화해서 쪼개내고 그리고 나서 이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고 그 뒤에 실행을 해나가는 그 단계가 제가 정의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오픈닥터 사고법이라는 게 문제 해결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사하시고 나면 저랑 4주 동안 트레이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정의하고 구조화하고 분석하고 답을 내고 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굉장히 잘한다 라는 것들을 제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교육을 좀 해드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랑 실습을 4주 동안 매주 저한테 과제를 내셔야 되는 과정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드리는 것까지를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을 제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표님의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제 시간을 투입하지만 초반에 굉장히 온보딩에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해드릴 뿐더러 회사에 대한 방향을 더 설명해드리고 원어원 시간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 달간의 과정 자체가 오픈닥터에 대한 적응과 문제 해결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간 투입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고 얼마든지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도 가끔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짧게 강의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OPN 팀에도 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힘들었다. 이건 진짜 나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대표가 컨트롤하기 힘든 게 이런 매크로한 상황인 것 같아요. OPN이 가장 큰 위기는 이제 22년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창업을 했던 그 20년도 초반에는 스타트업이 돈 받기 좀 쉬웠던 시대였었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라는 모델, 내가 사람부터 모으고 나중에 돈 벌게 라고 하는 모델이 그래서 좀 잘 먹히던 시절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닥터의 사업 모델도 처음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로 의사분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수익화를 시작한다라는 기조였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IR을 돌아야 되고 캐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니까 시장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플랫폼 돈 안 준다. 그 다음에 돈 나중에 번다는데 안 믿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그때가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기에 또 수익 모델을 좀 잘 빠르게 찾게 돼서 그 수익 모델로 돌려나가는 과정들이 있긴 했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잘 찾고 들어갔다라는 거였지만 그 당시 한창 뭐 약간 IRL 피칭을 돌고 있고 혹은 그 수익 모델이 뭘까 그리고 그거를 세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결국 위기라는 것들을 극복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귀인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델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업이 구축돼야 되고요. 아마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 수익화 모델을 부동산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저는 평생 관심 없었고 전문 분야도 전혀 아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사업화해서 수익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때마침 제 지인의 그 동생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의 지금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물론 그 대표의 생각과 실행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지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큰 성취의 순간은 언제셨나요? 가장 큰 성취의 순간이 앞으로 더 있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수익화 모델로 잡았던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좀 잘 잡고 있고 지금 저희는 부동산 빅플레이어들이랑 일들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대기업 정도로 불리는 업체들과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나름대로 짰던 어떤 수익화 모델이 시장에서 워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OPN 팀이 가장 좀 잘한
행동인 것 같고요. 부동산뿐만 아니고 과거에 있던 이런 상권 정보 솔루션 같은 경우들도 점점 더 많은 의사분들이 찾아오셔서 봐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델들이 시장에 워킹해 나가는 그런 모든 단계들이 오픈닥터에 있어서 좀 가장 행복하고 좀 즐거웠던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올해 대표님이 좀 가장 집중해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개원 시장의 의사분들의 경험을 혁신한다. 이게 1단계고 그 뒤가 되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경험들을 혁신한다라는 방향성이 있고요. 그 운영하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구매 경험입니다. 병원 자체에서 워낙 많은 의료기기, 약품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또한 좀 많은 혁신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방향성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올해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영역은 개원 플래너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원에 대해서 어떤 웨딩 플래너처럼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서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가이드 역할도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의사분들이 개원을 한다는 거는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한 2, 3개월 동안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게 그냥 너무나 편하게 오픈닥터를 믿고 따라가면 그냥 개원이 딱 끝나는구나 라는 식의 그런 차원이 다른 경험들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게 올해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OPN의 그럼 5년,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업적으로는 오픈닥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냥 동네 병원 원장님들한테 항상 있어야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냥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원 시장의 문제만 풀고 있지만 개원 시장의 문제가 풀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뒤에는 병원이 운영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쿠팡이 추구하는 쿠팡이 없어지면 이런 소비하기 굉장히 어려울 걸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셋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네 병원에 있어서도 원장님들이 오픈닥터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과거를 회귀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게 사업적으로 제가 좀 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는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좀 더 HR이 좀 더 많이 체계화돼서 오픈닥터 DNA에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네 병원의 문제를 풀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높은 분들이 조인을 하시고 그분들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서포트들이 다 지원되면서 문제 해결을 해서 성과를 바로 발생시키고 그 성과와 성장이 이분들의 모티베이션을 더 강화시켜서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조직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게 조직적으로는 제가 한 5년, 10년 뒤에 오픈닥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OPN팀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조직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결국 그 HR과 조직이라는 거는 이 대표의 성향과 캐릭터가 좀 가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회사가 어떤 조직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단계들을 거쳐 나가시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하셔갖고 본인만의 HR 체계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HR 체계를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